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4월 10일 월요일, 시장 특징 보고요. 예,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거의 역대급으로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에코프로 삼형제 뭐 초급등세가 나타나면서요. 오늘 분명히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의 체감적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 주가가 이제 급락한, 시장이 급락한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 시장에 좀 연출이 됐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와 일부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 무료 문자가 여러분들께 발송이 됐습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발송이 됐거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금요일, 금요일도 잘 올랐지만 이제 오늘까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이제 좀 꽤 많은 수익이 났다. 뭐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뭐 그 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위치한 CNT 도전제 업체,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제 다들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2564입니다.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요. 그 문자가 이런 방식으로 와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머니증권TV라고 옵니다. 머니증권TV. 머니증권TV에서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무료 추천주는 이제 어떤 종목 얼마 이하에서 매수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일단은 머니증권TV에서 오게 되면 이제 스팸이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무료 추천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황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쭉쭉 이제 뻗어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난번에 시황 이야기 할 때도 이 2500포인트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가 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6천억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실적은 저조했는데 이제 메모리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는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상황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주가까지도 다 끌어올리면서 이제 메모리 쪽이 주가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 이제 저항대 이제 9만 원을 살짝 이제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참고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가 아마 3조 8천억 정도, 그 정도 영업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큰 폭의 영업적자가 나올 건데요. 근데 이제 당장의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그 부분이 이제 포커스에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이 실적이 뭐 크게 적자가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65,000원 저항 라인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88% 올랐는데 올라간 종목 숫자가 223개, 그리고 떨어진 종목 숫자가 68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감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거의 하락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수급이 일부 종목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배터리 업체들이 올랐던 이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메가 팩토리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싹 몰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급등을 했던 모습입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모두 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오늘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3인방이 또 오늘 또 날랐습니다. 고점에서 에코프로 보십시오. 정말 멋있죠.
오늘 장중 28%대까지 올랐어요. 24.7%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13.59%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이제 쭉 윗꼬리 달면서 결국 막판에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안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 빈익빈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계속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건데, 오늘은 거의 섹터 차별화가 거의 정점을 찍은 것 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상승이 나와도 돈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고 버는 사람만 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종목 선정에 더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서 올라가고, 특정 종목들만으로 이제 완전히 더 압축이 되면서 특정 종목들만으로만 이제 매기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종목들이나 이제 섹터 위주로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2차 전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제 대안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첨보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첨보도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제 치고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따라붙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세 꺾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IRA 이제 그 수혜로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있죠? 하나솔루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무료 문자 신청하면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이 계속 나가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좋겠다 싶은 거를 좀 이렇게 잘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중간중간 계속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첫 종목이 나간 건데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15,5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매수 사인이 나갔고, 금요일날도 이제 잘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세로 출발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 나온 이유를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반도체 불황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 미국과 대만에 장비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대부분 매출의 90% 이상이 메모리 쪽 장비를 만듭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시장에 개척의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증착 핵심 장비를 이 TSMC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인 것 같거든요. 미국 인텔, 그리고 대만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면 이제 TSMC.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인텔과 TSMC의 비메모리 장비가 이제 납품이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냐면 이제 원자층 증착 장비, ALD 장비라고 하는데요. ALD 장비는 바로 이런 장비입니다. 반도체 증착에 쓰는 방막하는 이제 쓰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7나노나 8나노 이하급, 그러니까 5나노 이하급의 이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가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한 층씩 증착하고 치밀성, 균일성이 강화되고 시공간 분할 방식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커패시터 등 타 공정 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 ALD 장비 시장에서 이제 10% 정도의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하이닉스 쪽에 ALD 장비를 단독으로 납품하는 이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장비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ALD 장비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 반도체 쪽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다. 장비 사업 다각화에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파운드리용 장비 시장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ASML, 그리고 일본 도쿄 일렉트릭, 미국 램 리서치 이런 외산 장비가 7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번에 ALD 장비 공급을 넘어서 이걸 로직 업체로 확장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공급 규모는 수백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장비는 연간 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증착 장비가 이제 식각 장비, 노광 장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약점으로 꼽히던 SK 하이닉스와 중국 매출 의존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장비 개발에 성공하고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이제 납품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오르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장비 업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HPSP,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 PSK까지 이런 장비 업체들이 사실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장비 최선호주로는 이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PSK, HPSP 5종목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장비 업체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때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 하면은 나노신소재죠. 나노신소재가 또 주가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현대차에서 이제 내년부터 출시되는 아이오닉 자동차에 전기차에 실리콘 응급제 10% 첨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뭐 2차 전지 공부 제가 많이 좀 시켜드렸었는데 이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량 양상 중인 업체가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전에 대주전자재료에서 만든 실리콘 응급제를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LG화학의 이제 배터리가 그 포르쉐 타이칸에 장착이 되면서 첫 번째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한 전기차가 이제 타이칸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 탑재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현재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가장 많이 만드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 그 기술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산 체제를 준비했던 회사가 있었죠.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2020년대도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삼성 SDI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솔케미칼이 될 것이다. 근데 이번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시생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 양산이 아니라 시제품 생산이 됐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 한솔케미칼 쪽으로도 이런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SKC도 소규모로 파일럿 생산의 시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C도 실리콘 응급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거는 사실 대주전자재로 막 한솔 케미칼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한솔케미칼, SKC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핵심 기술력은 뭐라 그랬나요? 탄소 나노튜브로 이 실리콘 응급제를 감싸는 실리콘을 감싸는
그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가 실리콘을 코팅을 하는데, 코팅하는 걸로는 이 실리콘의 부풀어 오름 현상을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안에 이 실리콘을 싹 집어넣어서 실리콘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이제 강성이 뛰어난 탄소 나노튜브로 막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이 탄소 나노튜브로 막는 기술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맨에도 실리콘 음극재 하게 되면 주가는 나노신 소재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나노신 소재가 유일하게 이런 지금 도전제라고 얘기하는데, 실리콘 음극재 도전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나노신 소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나오는데, 주가 완전 바닥권에 있는 동진 세미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발주자로.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도 이제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면 CNT 도전제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리를 만들죠. 반도체도 만들긴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이 나노신 소재와 비슷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음극재가 아니라 양극재 쪽 이 CNT 도전제는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에 이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달부터는 이제 노스볼트 쪽으로도 이제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대량 양산을 계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극재 쪽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동진세미캠이. 그래서 이후에는 이 음극재용 이제 CNT 도전제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실리콘 음극재도 순차적으로 양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이 음극재 쪽에 그 CNT 도전제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노신소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이제 2분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것도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랑 다시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철폐가 되면서, 예전에 동진세미캠이 일본에서 이제 우리 수입하던 부분을 국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랑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제거가 되게 되면, 끝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얼마든지 수입을 받을 수 있으면 동진세미캠이 이제 악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진세미캠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실적도 너무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음극재용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가 성공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나노신 소재처럼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리콘 음극재 테마를 정리를 하면 또 새롭게 봐야 될 종목들이 몇 가지 또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세미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늘어나면요, 이 원재료로 사용되는 이제 실리콘 파우더의 수요도 이제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가 국내에서 지금 대량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대주전자재료에서 지금 이 실리콘 파우더를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냐면 중국 업체들 세 군데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는데, 이 중 한 군데를 이제 이녹스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녹스가 처음으로 이 실리콘 파우더를 대주전자재료에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는 한번 접근해서 기다려볼만 하지만, 이미 이제 이게 이슈화되고 이녹스 주가가 이미 급등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이녹스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에코프로 삼형제 급등은 이제 언제까지 나타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지금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팔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정도의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에코프로 삼형제를 들고 계신 분들도 이번 주 중후반쯤부터는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좀 차트를 잘 기울여 보시다가 호가창이랑 잘 보시다가 대량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 싶으면 그때는 한번 딱 차익 실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안주 위주로 이제 밑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위치한 CNT 도전제 업체로는 이제 동진세미캠을 일단은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문자 주성 엔지니어링 첫 번째 종목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도 계속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 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886-1564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요. 문자가 나가는 시스템이니까 부담 없이 이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나갈 때 머니증권 TV로 나가니까요. 머니증권 TV로 나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그 진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내일은 또 다른 섹터 쪽으로도 한번 온기가 쑥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장 나올 때 이제 돈 바짝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